만드는 패션 소셜 브랜드 이나스타 대표 배상욱입니다. 제가 강의는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항상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강의라고 하기, 제가 말하는 강의라고 하기보다도 처음 이렇게 이제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가볍게 들어주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창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시작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대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2년 전이죠. 그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좀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 스펙이라고 하죠. 저는 이제 지방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영어도 성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이런 거 흔한 거 하나 없었죠. 너무 이렇게 적으니까 제가 학교를 너무 막 다닌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고요. 학교 공부 열심히 했었습니다. 학점도 4점이 없고요. 하지만 저는 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4학년 1학기까지 돼보니까 너무 뭐가 다닌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뭐 대학생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취업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때부터 휴학을 하고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 하지 않은 한 가지 방법이 없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대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게 영어 성사할 필요 없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자본금도 저는 하나도 없었고 돈도 없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시작했던 게 창업 동아리였습니다. 지금은 정말 훨씬 많이 창업 동아리가 지원 제도도 많고 정말 금액도 지금 정말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작할 때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300만 원 가지고 저는 창업 동아리 시작했죠. 그때가 한 2013년 11월이었죠. 이 동남권에 있는 대학교 창업 동아리 연합 아이디어 경진대 같은 게 있다고 이제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한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그 일주일을 정말 밤을 새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300만 원 가지고 명함을 파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어요. 막 공장 돌아다니고 제 아이템 나중에 말씀드린 가방인데 가방 만들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소식이 온 겁니다. 이게 전체 대학 중에 아이디어가 2등이 돼버린 겁니다. 이때 저는 이제 소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회사 다니고 앉아서 공부하는 타입이 아니네. 난 창업하는 장사 타입이구나. 이때부터 결정하고 정말 300만 원이면 어이없는 금액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템은 이랬었습니다.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못 입는 셔츠와 청바지로 재활용해서 이쁜 가방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 SPA 브랜드, 유니클로, 스퍼 많이들 입으시죠. 저도 거의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품질이 좋아서 많이 입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너무 쉽게 사고 너무 쉽게 버리시는 거를 많이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옷이 또 손상되었다기보다 유행이 빨리빨리 지나지 않습니까? 그걸 또 계속 억지로 입어야 되는 것도 좀 고민이고, 또 버려지자니 또 그것도 사회 환경이 고민이라서 저희가 이걸 재활용해보자 하고 이제 업사이클링으로 뛰어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업사이클링 이제 이 단어가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사실은 한 수년 전만 해도 업사이클링 브랜드, 이런 재활용 가방 브랜드는 우리나라에 5개 비만일 정도로 사실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100개가 갑자기 이상 늘고, 거의 이런 사회적 기업 재활용 가방 하면 업사이클링으로 시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거의 전국시대 이런 시점이고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외국 브랜드처럼 깃발을 꽂은 브랜드는 아직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대로 한번 여기에 깃발을 꽂아보자 하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브랜드는 프라이탁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아십니까? 이게 트럭 처음 아까 안전벨트를 이용해서 만든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 프라이탁입니다. 이거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가격대가? 30만 원이 또 있습니까? 제일 저렴한 가방이 20만 원부터 시작하고요. 100만 원까지 있습니다. 거의 준명품이죠. 그래도 없어서 못 삽니다. 요새. 오른쪽 브랜드가 저희 이제 에코백 브랜드 중에는 그래도 선두주자고요. 최수영 대표님의 리블랭크이거든요. 사실 이분도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디자인이 너무 비슷합니다. 그리고 타플린이라는 방수 소재와 안전벨트라는 좀 이제는 좀 대부분의 저희 에코 브랜드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많이들 하고 있고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차별성을 느끼기 위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매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라이트는 500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셔츠와 바지를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이런 가방을 만드는 디자인을 특허 출원하였고요. 이 가방, 이 셔츠와 바지는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방 가격 또한 시장 가격보다 조금 높은 88,000원인데 88,000원이고요. 그리고 가방 판매 금액의 1,500원씩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저희 가방? 예쁘신가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가방인데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재활용 브랜드라고 좀 사주세요. 이거는 이제 옛날식이고요. 일단은 저희도 이제 기업이고 소비자들의 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든 입장이기 때문에 예뻐야 됩니다. 그냥 봐서 예뻐야 됩니다. 다른 이유 필요 없이. 그리고 실용성. 이때까지 에코백들은 끈이 많이 좀 약하다든지 좀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좀 약한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저는 가방 좋아하는데 가방이 좀 딱딱하고 좀 보호해줄 수도 있고 좀 그래야지. 그래서 좀 고집스럽게 실용성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쁘고 튼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까지 하신 분들이 좀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데 좀 간과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전면으로 저희가 업사이클 클리닉이나 사회적 기업을 내세우지 않고 이쁘다, 이쁜데 튼튼하네, 근데 재활용까지 하고 기부까지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게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가방을 만들어서 판 게 이제 거의 90% 당연히 팔리게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300만 원 시작했는데 1000만 원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사실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크지 않고 이때까지 창업 동아리였거든요. 하지만 거의 퍼센트로 따지면 300% 이상 성장하는데 이 정도는 굉장한 거. 저희는 그때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학이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된 건데 이제 옷을 재활용해서 환경을 좀 생각하고 좀 그 나이 취약계층 분들이나 노인분들과 함께 좀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함께해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시민의식이 좀 고취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철학을 세우게 됐습니다. 세우게 되니까 딱 생각한 게 그냥 이게 사회적 기업인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사회적 기업가의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서 그때부터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인식을 하고 많이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사회적 기업을 돼야지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고 제가 이루고 싶고 하는 활동이 좀 사회적 기업에 가깝고 사회적 기업가의 자질이 조금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좀 주변에 그런 분들 많으신데 물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냥 억지로 그냥 인증 요건을 끼워 맞추고 그냥 그런 인증만 받고 겉으로만 표현되는 그런 사회적 기업보다는 정말 그 대표가 정말 진실적으로 마음이 우러난 사회적 기업가이고 그래야만 좀 사회적 기업이 주변에 보니까 좀 잘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사회적 기업을 하실
예정이시면 좀 더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좀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나 이때까지 살면서, 아니면 지금부터 할 것인가,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그런 정신을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본을 만들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가방을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 없는,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실은 대량으로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재활용하니까. 그리고 또한 수십 년에 정말 그 어르신들이 기술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20, 30년 작은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사실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사실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술이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의 기술자들에게 전수되면서 같이 이렇게 이런 멋진 가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의 공제 공장을 함께 만들자고 이제 계획하고 여름쯤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술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조금 천대받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멋지게 우리도 장인처럼, 외국처럼 장인처럼 만들어보자. 그럼 젊은 사람들한테 대우도 좀 해주고 키우자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부족한 기술은 이러한 훌륭한 기술이 있는 취약계층, 취약중대계층 노인분들과 함께해서 좀 이상적인 그런 공제공장, 좀 이것도 사회적 교육 용어로 가려고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보여준 저희 팀입니다. 좀 미술자리에 그랬는데, 사업을 하실 때 절대로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만약에 혼자 있으면 벌써 무너졌을 텐데, 저희 팀이 같이 함께 했기에 지금까지 버티고 올 수 있었습니다. 참 1년 작년 같은 경우는 기적 같은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대학생이 툭 튀어나와서 신문도 나오고 사업도 해보고, 그냥 근데 이렇게 PT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좀 운이 좋고 좀 운이 좋은 거 아니야? 좀 너무 쉽게 보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운이 좋은 것도 맞고 기회도 상당히 많이 왔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다는 거, 사업은 정말 힘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몸이 많이 지금 안 좋습니다. 매일 새벽 5시까지 일했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진통제를 먹으면서 먹다 보니까 간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아직 이제 28, 9밖에 안 됐는데 이제 고혈압이 왔고요. 근데 이게 그만큼 제가 없이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조금 이제 여유있게 재밌게 하시면은 충분히 더 훌륭하시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사업은 조금 힘들다는 거.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훌륭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남들보다 딱 한 가지만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보시면은 분명히 성공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한 가지만 하고 있으니까요.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저도 사업체에서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콩나물 털고 있습니다. 네, 반찬 가게라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사회적 기업은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으로 가려고 저에게 컨설팅을 받았던 대표님이 저를 속아서 본부장 자리에 앉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제가 회사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 오늘 이제 또 하나의 계약을 하고 왔는데, 슈퍼 입점을 하는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게 또 잘 되면 지금의 어려운 측면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제목은 근사한데 내용은 정말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진흥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있는 그런 인증 내용. 이제 왜 제가 사회적 목표를 한번 볼게요.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 기업가 하면 왜 우리는 사회적이어야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제 강의는 넓었다가 좁아지는 느낌으로 많이 가거든요. 추상적인 개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근데 오늘은 그냥 거꾸로 만들어봤어요. 먼저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왜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것에 좀 더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이 요건을 다 갖추셔야 돼요. 조직 형태, 개인 사업자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법인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법인 등록 번호가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되려면 일단은 조직의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법인, 주식회사도 되고 2012년 11월 1일부터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저는 솔직히 협동조합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고 제가 협동조합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조직에 가장 맞는 조직의 형태가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조직의 형태에서 고민 없이 남들이 다들 주식회사를 만드니까 나도 주식회사를 만들겠다. 그것만큼 필요한 일이 없습니다. 기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를 만들어놨는데 대표가 알아서 자기가 혼자 다 결정을 하면 이게 뭐야라고 반발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배당 대표님의 업체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많은 지금까지 입소팀으로 의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었던 업체들이 대표만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 있던 멤버들은 다 빠져나간 것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대표 1인의 소유가 되는 업체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의 형태를 같이 하시는 팀이 있다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유급 근로자. 간단하죠. 월급 받는 근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타임이라도 요구합니다. 돈 받는 근로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사회적 목적. 이 사회적 목적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가장 그렇게 종업원, 지역 주민들, 아니면 저처럼 좀 멘토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저도 말만에 이해관계자 회의 때 몇 번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같이 밥 사주면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원래 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듣기 싫은 말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죠. 여러분도 반드시 이 구조를 갖춰줘야 돼요. 왜 제가 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를 하냐면 솔직히 이 구조는 맨 뒤에 나오는 우리가 왜 사회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이해관계자가 참여는 하지만 진정한 참여는 별로 없다라는 게 인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정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갈 때 그 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내부에 있는 목소리는 귀를 닫고 외부에 있는 목소리만 들으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산으로 가죠.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관변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사회적 기업에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활동을 하시면서 정부의 자금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출해가지고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의 사업 아이템을 보면 대체로 어떠냐 하면 영업 활동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 활동, 결국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기업은 뭡니까? 실말로 돈 벌어야 되죠. 그죠? 돈을 벌어야 월급을 받아가시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이 있어야 된다. 조금 더 다른 쪽에 얘기를 하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원래 친목단체였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영업 활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협동조합도 사업체입니다. 돈 벌어야 돼요. 돈 못 벌면 끝나는 겁니다. 돈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버느냐. 수단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또 뭘 해야 되느냐. 이 유형을 또 따라줘야 돼요. 프런테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에 가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 제공형, 사회 서비스,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형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에 유용하게 써야 된다. 나의 이윤이, 그리고 나의 사회 목적이. 그 다음 혼합형, 기타형이 있는데 이 기타형이 얘기가 되게 웃깁니다. 위에서 뭔지 잘 모를 때 기타형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지정이라든가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무엇인가? 저는 이 정의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있는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많은데 결국 맨 마지막에 고용노동부 장관 인정을 받은 자 정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사회적 기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제일 싫다라는 거죠. 2012년, 13년을 넘어오면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사회적 기업을 인정으로 가지 말고 지정을 하자. 한마디로 이제 오픈하는 거죠. 이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인정을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인정을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왜 인정을 줍니까? 지원금을 주는. 그렇죠. 돈 때문입니다. 네. 정부에서 돈을 주려면 얘들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먼저 시작되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인정 제도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죠. 굳이 그것을 우리가 경계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의가 젊은이들의 혹은 여기 계시는 이 사회적 기업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아주 좁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영역에 가려고 하신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요건들을 만족시키시면 돼요. 근데 그 요건은 내가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라면 쉽게 만족시킬 수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의 안녕에 대한 개선을 찾아가기 위해 상업적 전략을 적용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죠. 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신 분은 유럽의 사회적 기업의 조직의 형태가 조금 다르고 미국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요. 최근에 제가 Owning Our Future라고 하는 로저리 켈리가 쓴 책을 읽고 이제 오늘 아침에 다 끝냈어요. 그 책에 보면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한마디로 뭡니까?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영리 쪽에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유럽, 이탈리아라든가 영국으로 가보면 거기서는 그냥 일반 기업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일반 기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이 조금 다르고 우리나라도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나옵니다. 주주에 주식을 한 번도 사보지 않았지만 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사회적 기업은 반드시 모든 구성원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주식회사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회적 기업의 조직의 형태로 받아들여가지고 운영을 하면 결국은 똑같은 지금의 우리가 기성 조직과 똑같은 모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재의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협동조합은 그것을 지금 가능하게 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만약에 주식회사의 모습을 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회사의 주주가 전 종업원이 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사회적 기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 생태계와 호흡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되게 추상적이지만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제품이 혹여 그렇지 않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닙니다. 네. 여행을 가보시면 나의 틀이 깨어지고 특히 여러분들은 다들 해외여행을 꼭 하고 싶으면 돈을 모아서 가요. 생각의 틀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자기 교정 의지를 진짜 원샷 원킬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법적 공유의 의지. 내가 잘나서 잘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결혼할 때 집사람이 집을 사고 집사람이 가전제품을 넣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적을 굳이 제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모든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 등기도 집사람이 가지고 있고 수도세도 집사람 이름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무소유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일한 사람에 대한 업적을 같이 공유해 주셔야 돼요. 특히 사회적 기업가라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나서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 기업은 결국은 1, 2년도 못 간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존에 대해서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 앞에 자기효적이자 비슷한 말이고 그 다음 영역을 인가주고자 하는 의지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 영역에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왜냐하면
제가 협동조합을 전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동조합만 파고들고 협동조합의 역사를 깨고 협동조합의 책은 다 읽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속해 있는 조직은 주식회사입니다. 네, 사회적 기업을 막 상담을 해주고 말기업을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도 아니고 말기업이 좀 취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은 왜 그러냐면 더욱더 이 지금의 우리 주주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협동조합을 하면은 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정관을 다 고쳐서 새롭게 정관 변경 등기를 다 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표가 저럴 줄 몰랐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주식회사를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주식회사를 경험하고 제가 배워왔던 경영학 이론과 이 현실의 감각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를 한번 보고도 싶었고, 이 주식회사를 점차적으로 조금 더 나은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설명해보고 싶다라는 제 스스로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역을 조금씩 바꿔주는 부분이 사회적 기획학에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글로벌 에틱스의 던칸 푸즈라고 하는 사회적 기획가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여행을 떠나서 마케팅 전문가예요. 여행을 떠나서 죽을 뻔하는 고비를 맞게 되죠. 한마디로 위로 치면 태풍이고, 예, 그쪽에 이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무너져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일어서는 지역, 혼두라스라는 지역에서 보고 자기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글로벌 에틱스라고 하는, 예,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팔고 있는 것이 원 워터, 그리고 원 콘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한 병 사면 한 병은 아프리카로 간다.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온 수익금을 어떻게 한다? 아프리카에 있는, 예, 이 놀면서 할 수 있는 펌프를 돌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친구도 참 힘들었었고, 하지만 그 친구가 마케팅 전문가였지만 자기가 비영리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이 비영리의 느낌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을 넘나들고자 하는 지가피가 약간 묵묵히라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 때문이야. 그죠? 예, 간이 나빠지면 힘들어요. 예,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법정 근로 시간을 딱 지켜주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일주일에 3일만 갈 수 있는 직장. 예, 저희 형이 뭐 지금 대학에 계시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일주일에 3일만 갈 수 있는 직장으로 가고 싶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서 집에서 맨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직장에는 안 나가는 거죠. 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데 묵묵히 한 방향을 바라보고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혹사시키면 뒤에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해요. 특히 고3들한테 그러잖아요. 일단 가장 먹여놓고, 그죠? 에너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공부를 시켜야 이 친구가 마지막에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정이 제 집사람이에요. 집사람이 수능 가까워져서 갑자기 천식이 도져가지고, 예, 수능 전날까지 누워서 잠을 못 자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성적이 올라갔는데 제 집사람만 제 자리가 되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재수를 할까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사시키면 그냥 묵묵히 한 곳을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책을 많이 읽으시고 연구를 많이 하세요. 자꾸 책을 읽다 보면 거기에 있는 에너지가 많죠. 그냥 모든 걸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도 한때 20대 후반쯤에 책을 공부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나 논문을 사랑해서 최신 자료들을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책은 정제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논문은 새로운 이론인 거죠. 그래서 정제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보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가장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굳건한 도덕성, 사회적 기업가인데 막 주저가서, 예, 못하고 있죠. 예.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라면 윤리적인 부분은 가장 필수입니다. 가장 필수. 그런데 내가 윤리적이지 못하면 사회적 기업가 하시는 것보다 그냥 주식회사 취업하셔가지고 열심히 여기서 어떻게 진급할 수 있을까 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굳건한 독서는, 예, 위에 모든 것을 못한다더라도 요것만 꼭 지켜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 기업가는 안 될지 몰라도 사회에서 시탄받는 사람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인 것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셔서 거기에 더욱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아이템이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아이템이 사회적일까요 아닐까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사회적이면 사회적입니다. 그것은 고용도 월동부에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자금이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뭐 두서없이 얘기를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상생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은 상생입니다. 공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혼자 살려고 할 내가 이 사회적 기업에서 뭔가 돈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진행됩니다. 가장 좋은 말은 노동이 자본을 소유해야 됩니다. 자본이 노동을 소유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노동은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미리 받아봤던 그런 사전 질문 내용을 하나씩 답변해가면서 좀 그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형태의 기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념이 있다는 거죠. 내가 만든 이 제품을 누군가가 나라도 사고 싶은 제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신념이 있는 것처럼 뭐 사면 경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면 경영.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아니 미션을 가지고 하는 경영이 되면 가족 기업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주식회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어떤 형식의 모습을 가지고 어차피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 기업이 우리의 법적 형태는 아니니까. 근데 가족 기업을 만드는데 이 가족이 한마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유익한 가족 기업이면 문제가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그런 디자인이 에코백이라고 하나요? 그냥 단일 디자인들이 많던데 네. 혹시 이제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셨지만 네. 나중에 네. 좀 더 이제 뭐 다양한 이런 큰 백이라던가 그런 쪽으로도 다 이렇게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 오프라인만 해도 이게 벅차가지고 꼭 홈페이지는 보시면 다 품절돼 있는데 계속 안 올려냐고 막 뭐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지금 신경 쓸 여유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리뉴얼 중이고 근데 제품을 어설픈 기술력으로 계속 제품을 늘려가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초반에 아이덴티티가 유지가 안 되고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다우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손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사 준비를 하고 있는 도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확인을 했고 약간 제가 크리에이티브한 직업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같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의 생각을 들으면 내가 또 다른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왔는데 확실히 어떠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긴 했고요. 패션 디자인 관련된 강의라서 와봤지만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또 강의를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오늘 좀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브랜드 재활용 가방 만드는 리나시타 대표 배상옥입니다. 일단 이런 좋은 곳에서 저희의 생각과 그런 뜻을 많은 분들께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질문이 많았으면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왜냐하면 많은 질문으로 저를 이제 조금 이렇게 흘벗게 줬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강의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식이 고갈되어서 많이 차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안 됐던 게 아쉽고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 근데 이참에 좀 더 제가 활동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일단 자기가 사회적 기업 가인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좀 더 조사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진행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란 게 겉으로 보면 되게 지원도 많고 좋아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냥 기업으로서 이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더 내가 이 사회에 뭘 아주 위대한 업적은 아니지만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였으면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부가 창출되는 이런 센텀이란 장소에서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일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또 무료잖아요. 무료로 진행된다는 게 진짜 굉장히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만 멀지 않는다면 거의 매일 와서 죽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는 짱으로 그냥 대신한 건가? 이걸로. 시설도 너무 좋고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통해서 무료 강의라고 알고 처음에 왔는데 진짜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너무 좋습니다.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 들어와서 입주도 지금 한다는데 들어와서 저희도 일하고 싶고요. 충분히. 오늘도 강연한 곳이 저기 안에가 단순히 그냥 이제 강의를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카페 분위기에 정말 선진화되는 그런 공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 컨텐츠 코리아 랩 화이팅! 네.